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데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심장이 많이 지쳤다는 신호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먹는 것만 조금 바꿔올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요. 혹시 오늘 아침에 물 한 잔 드셨습니까? 아니면 커피부터 드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물은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된다면서요. 그래서 일부러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신장은 물 때문에 망가지는 장기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오랫동안 방치될 때 조용히 늙어갑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신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진료를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신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장이 상하면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을 조용한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무시당합니다. 몇 해 전 서울 근교에 사는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했죠. 이 말 속에 신장의 모든 비극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빼내고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과정이 원활할 때 우리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신호만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다리가 무겁다. 소변색이 예전과 다르다. 거품이 조금 생긴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화와 질병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하지 않으면 회복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능이 남아있을 때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신장 노화를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만성적인 산성 환경과 미세염증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속 환경이 계속 거칠어지면 신장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혈관들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필터 기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지는 않는지, 물을 너무 참지는 않는지,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지는 않는지, 밤마다 잠을 설치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이 신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의 생활 습관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신장도 쉬지 못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도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자꾸 깨거나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신장은 밤에도 계속 일하게 되고 그 피로가 매일 쌓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야근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매일 야근을 하는 셈이죠.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낮 동안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밤에 신장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짠 국을 한 그릇 더 먹은 것, 오늘 물을 한 잔 덜 마신 것, 오늘 피곤하다고 움직이지 않은 것, 이 하나하나가 쌓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쌓이면 흐름이 바뀝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74세 환자분은 이후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낮 동안 조금씩 물을 나눠 마시고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수치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지표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요. 이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지만 신장은 괜찮을 때 지켜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붙잡으려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신장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아주 구체적인 습관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약이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단순해서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오래가는 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신장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면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검사 결과보다 매일 아침에 몸 상태가 더 솔직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부어 있는지,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오래 남는지, 소변색이 탁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잘 마시고 짜게도 안 먹는데 왜 신장이 나빠질까요? 이 질문에는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신장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과해도 문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는 것입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이용해 혈액의 흐름과 신경 신호를 조절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극단적인 저염식을 유지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신장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짜게 먹지 말되 맛이 아예 없는 음식도 피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신장이 안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려고 합니다. 물론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제한 역시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전신 순환을 떨어뜨립니다. 신장은 근육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을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고 신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 끼에 손바닥 정도의 단백질을 튀기지 않고 부드럽게 드십시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1세였고 평소 매우 꼼꼼한 성격이셨습니다. 건강 정보를 찾아보며 거의 모든 음식을 제한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소금도 거의 안 드시고 고기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 생기며 신장 수치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식단을 다시 조정하고 소량의 단백질과 적절한 간을 허용하자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덜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네요. 신장은 음식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민감합니다. 언제 먹느냐, 언제 쉬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밤늦은 식사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밤이 되면 몸은 정리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다시 일해야 합니다. 혈액을 처리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쉬지 못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신장은 늘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라고 권합니다.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위장이 편안해야 신장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특히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쑤신다 해서 습관처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약들이 신장을 거쳐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년씩 반복되면 신장은 조용히 손상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통제는 가끔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 매일의 동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찜질,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특히 걷기는 신장에 매우 좋습니다. 하체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가고 신장으로 가는 순환도 개선됩니다. 하루에 20분, 빠르지 않게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장을 지키는 습관은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물을 조금 더 나눠 마시고 내일은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그 다음 주에는 걷는 시간을 늘리는 식입니다. 신장은 이런 작은 변화를 알아봅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대해주면 그만큼 성실하게 일해줍니다. 조용하지만 매우 정직한 장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장 노화를 늦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반대로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부담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시면 아마 식탁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신장을 지키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장을 늙게 만드는 것들은 의외로 아주 평범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들 속에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식탁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무엇을 드시는지보다 어떻게 드시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위장을 쉬게 해야 한다며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밤새 농축되었던 혈액이 다시 묽어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신장은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잠시 숨을 고르는데 이때 따뜻한 음식과 수분이 들어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더라도 아침에 따뜻한 국물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권합니다. 이 한 잔이 신장에게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밤늦게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일 속 당분과 수분은 밤에 신장을 다시 깨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과일은 오전이나 낮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약이지만
시간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건강식 집착입니다. 검은 콩, 각종 분말, 농축즙, 건강즙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농축된 형태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농축된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저는 늘 원형에 가까운 음식을 권합니다. 씹어서 먹는 것, 부드럽게 조리한 것, 소화가 잘 되는 형태가 신장에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매일 아침 여러 가지 건강 분말을 한 컵에 타서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셨지만 몇 달 뒤 신장 수치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분께 저는 분말을 줄이고 평범한 식사로 돌아가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은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함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스트레스가 신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늘 긴장한 상태에서는 신장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습관을 권합니다.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천천히 걷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대신 매일의 선택이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언제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쉬는지, 이 모든 것이 신장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늦게 깨닫는 장기지만 깨닫고 나면 끝까지 도와주는 장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생활을 바꾸면 신장은 그 변화에 응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에 남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챙기고 오늘 밤은 조금 일찍 쉬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1년 뒤, 5년 뒤에 신장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부모님, 배우자, 혹은 자기 자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함께 나눠주십시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우리가 지켜주면 오래 함께 갑니다. 저는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지키는 건강. 그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